토트넘이 맨유와의 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0대3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독 경질 더비, 손흥민 대 호날두 빅매치에서 산투 감독과 손흥민이 완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손흥민은 전반전엔 그래도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호날두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6대1 대승도 거두었고, 맨유를 상대로 버겁다고 느껴질 만큼은 아니었는데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레벨 차이가 매우 크게 났습니다. 혹시나 분노가 식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작은 위로라도 건네는 소식을 드린다면, 맨시티가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패배했고, 리버풀도 홈에서 브라이튼과 비겨버렸고, 저 아래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승격팀에게 패배하는 이변까지 겪었습니다. 맨유가 토트넘보다 훨씬 높은 팀이고, 현재도 맨유가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고, 감독도 맨유가 토트넘보다는 나으니까 인정? 왜냐하면요, 솔샤르 감독은 경질 위기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다 바꿔서 토트넘을 상대했습니다. 수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5백 같은 3백 전술을 사용했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카바니와 호날두를 동시에 기용하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습니다. 거기다 포그바는 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출전도 못했었죠. 1대0으로 안심할 수 없으니 그대로 스쿼드를 이어가다가 2대0이 되면서는 수비가 약한 호날두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손흥민보다 몸값이 같은 래시포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맨유 토트넘의 차이가 좀 나죠. 그러더니 래시포드는 세 번째 득점도 만들어냅니다. 맨유는 물 흐르듯 잘 흘러갔고, 교체 타이밍부터 용병술까지 매우 깔끔했습니다. 반면에 젠틀맨 산투 감독은 주전이었던 레길론이 아닌 데이비스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더 의아하다고 느껴지는 건 데이비스는 3일 전 리그컵에서도 풀타임을 뛰었고 레길론은 쉬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엔 그래도 데이비스가 수비에 더 치중하는 수비수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줄 알았지만, 데이비스는 수비도 잘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호날두 마크 실패와 공중볼 판단 미스로 경합하려 하다가 실점을 했고, 경기에 쐐기를 받게 한 세 번째 실점은 이미 멘붕이 된 건지 데이비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옵사이드마저 뚫리게 만들어주면서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감독이죠. 레길론이 빠지자 왼쪽 크로스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공격이 오른쪽으로만 치중되니 맨유의 수비도 더 수월했죠. 두 번째는 산투 감독의 황당한 용병술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경기들에서 선수 교체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엔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 타이밍 자체는 매우 빨랐습니다. 후반 10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평점도 좋았던 모우라를 교체를 했습니다. 모우라는 분명 몸은 가벼웠고 또 리그컵에서도 골도 넣고 폼도 좋았는데, 유일한 교체 이유가 있다면 케인에게 패스 타이밍을 몇 번 놓쳤다? 이 정도입니다. 케인을 살려야 하는데 모우라가 이를 수용을 안 하니까 바꾸나 싶었는데, 여기서 물 뿜게 되는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알리급으로 폼이 떨어져 있는, 자신감 급락해 있는 베르베인을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베르베인은 손흥민의 윙어 백업 자원인데 오른쪽 모우라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도 바뀌고 손흥민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본래 왼쪽에서 중앙까지를 가장 많이 움직였는데 베르베인 투입 후 오른쪽 윙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베르베인이 활약을 했느냐?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실점의 빌미가 된 스킵을 갑자기 또 교체했습니다. 스킵의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스킵은 실수를 해도 빼기 힘든 중요한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그 자리에 은돔벨레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폼이 좋았던 로셀소를 내리려 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짜자잔, 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공격에 가장 열심히 했던 로셀소를 빼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선수들이 하고픈 플레이가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무리뉴 감독이 팀을 바꿔놓으려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스쿼드면 충분하다고 자신서했죠. 그런데 경질 후 선수들도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산투 감독에게 다시 맞추려고 하지만 팬들도 이해 안 가는데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어느 하나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주전 윙백을 빼질 않나,
이번 경기 통합 베스트 11에도 뽑히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라 극찬한 손흥민을 말이 좋아 프리롤이지만 자리 메꾸기 역할하게 하고, 케인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케인에게 공을 밀어준 선수가 없습니다. 메뉴는 그런 핵이 있거든요. 페르난데스 딱 있잖아요. 베르베인, 알리 살리려면 버리는 경기에서 폼을 끌어올리도록 해야죠. 어떻게 이런 빅매치에서 입지가 가장 불안한 두 선수를 경기 흐름을 바꾸라고 기용을 하나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정말 교체로 투입된 3명의 선수는 아무 활약도 하지 못하면서 11대 8로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알리는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가 왔는데 헛발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알리가 정말 저 정도 선수는 아니거든요. 폼이 완전 떨어져 있다 보니 나온 모습인데 산투 감독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0대 3이 되자 팬들은 경기장에서 막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맨유 리버풀전에서 1대 5까지 되자 팬들이 일찍 떠났던 현상처럼 말이죠. 패배 후 산투 감독의 인터뷰 때는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산투 감독은 나쁜 경기력이었다. 우리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메뉴가 냉정히 우리보다 강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방식으로 실점했고 공을 내줬고 역습을 허용했다. 또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메뉴가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마무리 패스도 없었고 마무리도 하지 못했다. 나쁜 경기력이었다. 우리는 현재 올바른 궤도에 있지 않는다. 팬들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고통을 겪는다. 다만 우리 팀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는 사실 감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니 팬들이 더 난리가 나겠죠. 새 감독 곧 발표 나겠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아스날에게 역전까지 당했어. 누누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 누누가 지금까지 이뤄낸 걸 누가 얘기해줘. 레비 회장이 지휘하는 한 계속될 거야. 유효 슈팅이 0인 것을 감독 탓이 되는 게 신기해. 산투는 전술이 없어. 계획이 없어. 이거 케인이 산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산투가 케인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아스날 팬인데 산투를 지지해. 그가 한 대답을 봐. 열심히 해야 한대. 그는 좋은 사람 같아. 토트넘 감독만 아니면. 산투는 레비가 데려온 거라는 거 명심해. 산투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감독들이 실패하도록 설정해 놓은 음모가 있어. 바로 레비에게. 월드 클래스 2명이 있는데 유효 슈팅이 0이라니. 이 외에 3천의 댓글이 달린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이 좀 더 우세했고 그때마다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골이 있었다면 분위기는 완전 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전반 6분 기선 제압하는 슈팅을 만들었고 전반 24분에 왼쪽 골대 앞에서 공이 뜨면서 득점 기회를 놓쳤고 가장 아쉬웠던 건 전반 35분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이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완비사카가 맞기 직전에 슈팅만 했다면 진짜 몰랐을 텐데 그 이후 손흥민은 팀의 공격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뿐 후반전엔 슈팅 하나 제대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참담하게 패배한 토트넘은 어떻게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다음 경기 이긴다 해도 그건 토트넘의 좋은 신호가 아닐 듯 합니다. 산투 감독을 믿는다는 건 토트넘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손흥민이 활약하지 못하고 팀도 패배했지만 긍정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응원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힘드네요.